누구나 만들기 쉬운 요리. 알찬 정보가 가득한 설명으로 요리의 기초를 다져주는 요리연구가 안명화. 요리는 모든 분들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품의 어떤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밥상 걱정 필요 없다. 간단한 재료로 쉽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비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의 박소희입니다. 드디어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번 한 주 최고의 요리비결에서는 풍성한 추석, 또 맛있는 추석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차림 비법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요리연구가 안명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일이 추석입니다. 네. 네. 자, 추석날에 가족들이 정말 다들 추석 음식 많이 먹고 만들고 막 그러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추석 음식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죠. 지겹다는 예, 예.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느끼하고.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일에 너무 지친 네. 우리 주부님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김치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과일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추석상에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네, 예, 아주 그렇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전 그리고 과일 샐러드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보죠. 묵은 김치를 쫑쫑 썰어 따끈하게 부쳐낸 고소한 김치전과 차례상 짜투리 과일의 대변신, 새콤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과일 샐러드.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김치전 재료는 김치, 밀가루, 달걀, 양파, 김치국물, 청양고추, 다시마 우린물, 소금이 필요하고요. 과일 샐러드 재료는 양상추, 사과, 배, 곶감, 배추, 밤, 소고기젓, 연겨자, 식초, 설탕, 소금, 잣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김치전과 과일 샐러드를 시작해볼까요? 추석 상차림에서 느끼한 거 많이 드신 분들 예, 예. 김치전이 최고죠. 매콤하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김치는 요거는 익은 김치죠? 네, 익은 네. 김치여야죠. 네. 김치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김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김치를 한 4분의 1쪽 정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야죠. 네. 그래서 밀가루는 한 컵 반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요것을 넣을 때 저희가 이제 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다시마를 좀 넣어서 하시면 좀 더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마 장국. 네네. 네. 그래서 항상 무슨 음식을 하든지 간에 그 육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육수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항상 이렇게 물을 넣을 때도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는 다시마 이거 한 5분, 10분 우려내면 되는 건데, 우려내면 그렇죠? 되는 네. 거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마 넣어놓으면 한 네네. 그렇죠. 20분이면 네네. 더 우러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도 네. 김치에 간이 돼 있지만 그래도 네. 조금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육수가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제가 한 컵 정도 넣겠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이제 항상 이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를 참 많이 물어보세요. 김치전에서 반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가루와 물하고 1대1 동량으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컵 반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컵을 먼저 부시고요.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나니까. 네네. 부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김치 예, 국물이 김치국물을 들어가는구나. 이제 2분의 1 아. 컵을 같이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넣게 되면 김치국물에 고춧가루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체에다가 네,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우리 요걸로요. 연보를 받쳐서 하시면 깔끔하게 좀 하실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머님들이 신경 좀, 써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컵 정도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치전에서 네. 김치 국물을 그럼요. 넣어줘라. 예, 그래서 이게 신 이렇게 김치 국물에 들어가야 더 맛있거든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거를 자체가. 이제 네. 잘 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잘 개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반죽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 네네. 자, 여기에 이제 계란을 하나 깨트려 줄 계란을 거예요. 넣어서. 아, 계란을. 예, 예. 자, 계란을 하나 깨트리면 조금 더 묽어지겠죠? 그렇군요. 네, 묽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반죽을 놓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다가 네.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을 넣는데, 자, 이제 양파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채를 되고요. 썰었어요. 네, 이렇게 채를 썰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시면 매콤하게, 네. 매콤하게 좋을 듯하고요. 여기는 그래도 씨채 그냥 좀 씨를 다 넣어서. 네네. 오. 그러면 굉장히 매콤하고 이제 그 느끼함을 좀 없애주려고 드시는 거니까 네. 조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치를 그죠? 네, 썰는군요.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이게 사실 반죽이 반인데 저희가 반죽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예, 이렇게 양파 넣으시고요. 좀 넣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김치. 김치를 썰어주시는데 네. 김치는 네. 예, 예. 요즘에 선생님 김치 썰어볼까요? 김치전에 네. 또 부재료도 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쓰든 이렇게 이제 요리하다가 남은 오징어 뭐 그 다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썰어서 맞습니다. 근데 또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거기다 뭐 치즈, 뭐 햄 이런 것도 막 넣어가지고 조금 그 서구적인 그런 맛들을 또 즐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세대들은 네, 뭐 네. 별걸 다 넣어서 먹어요. 이게 그렇죠. 김치전인데 예, 예. 메인이 김치보다는 네, 별게 네. 다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잘게 좀 썰어주시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아마 그 양파를 넣는 것은 들어가면 이제 매운맛을 좀 감하게 되죠. 그렇죠. 양파는 이제 단맛이 단맛을 있으니까. 내니까. 네, 그래서 좀 더욱더 부드러운 그런 김치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정말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완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치전을 그럼 한번 지져보도록 하죠. 네. 이제 불러 갑니다. 너무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달커지고요. 자,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요. 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걸로 국자 떡볶이 여기가 예, 살짝 예, 그렇죠. 이거 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되직한 정도로 하셔서 네. 오늘 이제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이제 지져주시면 되는데 뭐 파전도 마찬가지. 파전에 파전하고 김치전하고 부칠 때는 뭐 예, 예.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예, 같은 네. 방식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꾹꾹 눌러줘라. 네. 또 어떤 분들은 누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찢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결과 밀가루에다가 물을 풀어서 재료를 넣어서 할 때는 꾹꾹 눌러주셔야죠. 이렇게 밀가루하고 눌러줘야 되나요? 이 주재료가 잘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녹두라든가 네. 또 콩이라든가 또 감자 같은 경우 본이 그 주재료를 갈아서 하는 경우는 감자전 같은 눌러주시면은 딱딱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녹두전, 감자전. 네, 그렇죠. 주재료를 갈아서 하는 네네, 것들은 그런 것들은 눌러주면 안 된다. 눌러주면 안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밀가루 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시는데 네.
뒤집고 또 뒤집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뒤집는 예.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고기도 맛없게 먹는 유일한 방법이 자꾸만 뒤집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애들. 예.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불의 세기는 중간 불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겉에가 약간 이렇게 익어가면서 약간 쫄깃쫄깃한 그 느낌이 들 때, 네. 그죠? 예, 그때가 이제 뒤집어 주시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산서리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예, 이거. 조금만 네, 더 네. 하시고 하셔서 한 번 딱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온도도 맞아서 잘 익게 되는데 그렇죠. 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뒤집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김치전 네, 예전에 네. 보면 이렇게 옆에다 채반 이렇게 큰 거 놔두고 네, 나서 네, 그렇죠. 바로 뒤집으면서 예,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야 기름이 더 잘 빠지는 네, 건가요? 네,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덕꾸덕 여기가 이렇게, 네. 그쵸? 소간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꾸덕꾸덕 됐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예, 이때 이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가장 좋겠죠. 잘 뒤집어야 될 텐데. 아이고, 참. 그렇다고 또. 예, 예. 응? 제가 지금 선생님 가시면 아니, 지금 어떡합니까? 화면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 저를 뭐라고 그러시네. 제가 뒤집을 때 뒷걸음질 쳤거든요. 예. 왜냐면 또 이제 제가 또 연예인이고 얼굴에 튀기면 안 되니까요. 그럴 일 없겠지만 선생님이 선수시죠. 진짜 눌러주시네요. 네, 네, 네. 자, 우리 선생님이 뒤집기 한 판 아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집으려고 그럴 때 혹시 몰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네, 네, 아유. 네. 선생님. 누구나 다 그러죠. 이 불 앞에서 근데 네. 요리를 하지만 맞아요. 불 앞에서는 예, 예. 기름 한번 튀어가지고 막 이게 그렇죠. 정말 예, 예. 뜨거웠던 적이 예, 예. 있거든요. 방송이라 뭐라고 네. 하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약간 긴팔 입으셨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막 뒤집으면서 기름 막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버릇이 네. 뭐 이렇게 기름 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고 그러시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 버릇입니다. 맞아요. 누구라고 말 네, 못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꺼내서요. 그렇죠. 이거 꺼내서 볼까요? 네,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요. 요거 이게 정말 일본의 그 오코노미야끼 같은 건 안 누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누르면 안 되죠. 김치전처럼 예, 예. 밀가루에다가 네, 네, 나머지 네. 재료들이 이렇게 잘 들어갔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요거는 1대1로 해라. 1대1로 해라. 그런 물하고 예, 나머지 밀가루와 밀가루하고 예, 물을 1대1로 하시는 게 가장 농도가 많이 물어보세요. 네. 예, 주부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기는 바로 그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싶네요. 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치전 오늘 만들어 봤고요. 네. 자, 이 명절에 김치전이 빠질 수 없죠, 또. 네. 자, 김치전 만들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남은 과일들 정말 처리 어떻게 하느냐가 네, 네. 문제인데 그걸 샐러드화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큰 집이라서 항상 이제 그 큰일을 많이 치르고 차례를 많이 지냈는데 보면 항상 남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게. 네. 남아서 또 뭐 잘 먹지도 않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활용을 할까 싶어서 네. 제가 이제 양상추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다른 것들은 다 상위에 올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양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뜯어가지고 뜯어서.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물에다 담궈서 냉장고에다 한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차갑게 드시잖아요. 먹을 때 아주 그냥 너무 좋죠. 그래서 네.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요 세포 속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삭거리죠. 그렇습니다. 아삭거리게. 아삭거리게 하고 네, 이제 그거 양상추 30분이 지나면 이제 물을 체에 받쳐서 이제 물을 물을 빼도록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시고요. 요 겉에 있는 물만 이렇게, 그죠? 저쪽에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위에 올라갔던 여러 가지 중에서 네. 배랑 네. 또 이제 사과. 사과랑 네. 또 꽃감도 있고요. 네, 또 네. 대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샐러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같은 모양으로 썰어 주시는 것이 또 그렇죠. 정돈된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선 뭐 곶감을 한번 썰어 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골패형이라고 하죠. 골패.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cm, 1cm 그런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볶감이 또 들어가면 굉장히 또 맛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밤은 썰 때 그 네. 방향을 잘 썰어 주셔야 되거든요. 밤은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꼭지가 있고요. 이렇게 네. 밑둥이 있으면 밑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썰어 주셔야. 네. 썰어주셔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둥이 이제 쪽으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추가 있어요. 자, 네. 대추도 이렇게 돌려 깎아가지고 씨를 좀 빼주시고요. 네, 얘도 같은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 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도 준비하시는데 배는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네. 똑같이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배 같은 게 이제 과일상에서 올라가면은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금방 이게 어떻게 보면 갈변되잖아요. 갈변이 되잖아요. 보관 네.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설탕물에다가 갈변되지 말라고. 담가두시면은 네. 갈변이 덜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세요. 네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네. 사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이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이게 또 상위에 올라갔던 적이 이렇게 또 소고기 이게 전. 또 네. 예, 그냥 항상 이렇게 남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고기를, 예, 여기서 이제 네. 결 반대로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결 반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아마도 같이 샐러드로 이런 과일이랑 같이 드시면 또 소화도 잘 되고요, 그죠? 그렇게 될 것 이거 말고 같아요. 불고기 감도 괜찮나요? 네네, 그렇죠. 네, 불고기 했던 것도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하시고요. 자, 요거까지 좀 사과까지. 네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 소스를 만드셔야 되죠. 소스 만들어야죠. 네, 소스를 자. 만드시는데 오늘 소스는 뭐 겨자를 그냥 할 거예요. 겨자 소스. 그래서 겨자 겨자 소스. 소스를 아주 만들 그렇죠. 이 텐데요. 겨자 소스가 아주 입맛 단계에 또 예. 최고죠. 우선 요 연겨자를 연겨자.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겨자 한 큰술에다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콤하게 하려니까 식초가 들어가요. 식초 들어가야죠. 예, 식초 네. 3큰술. 식초 3큰술. 그다음에 설탕이 2큰술. 그래서 설탕이 항상 2큰술. 요 저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항상 음식이라는 것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식에 맞춰서만 하시면 다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자, 그 그래서 손맛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레시피대로 네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분량대로 넣어야 되겠죠. 분량대로 잘 넣어서 잘 개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오늘은 잣가루를 조금 올려서 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연겨자가 잘 풀려요. 네네, 잘 풀려주셔야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겨자만큼의 양. 요건 그렇죠? 연겨자만큼의 그러니까 한 양. 큰술 정도 넣었으니까 한 큰술 정도의 양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마 소스는? 그냥 여기 잣가루를 넣기 전에 맛하고 네. 조금 잣가루를 넣으면 부드러운 맛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이 소스는 선생님 다른 요리에 어떻게 응용하면 될까요? 네, 뭐 냉채는 다 되죠. 해파리 냉채나 뭐 네, 이런 거. 또 이제 뭐 추석에 또 수삼을 또 이렇게 선물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수삼을 넣으시면 수삼 냉채가 되겠죠. 그거 네, 그래서 음식이죠. 그저 네. 그냥 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샐러드 버무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을까요? 네, 그렇죠. 담을까요? 양상추 그래서 담을까요? 네, 양상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어서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싹싹.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차갑게 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색도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버무린 다음에, 자, 이거 한번 선생님 담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네. 이게 남아있는 재료로 추석 때 정말 재들 많은데 이렇게 연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네.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가지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야채도 양상추도 이게 포만감을 주지만 이게 살을 안 찌는 거니까 이렇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감이 들어간 게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맛을 굉장히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예. 꽃감 좋아하는 분들이 이게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싫어하세요? 전 정말 좋아합니다. 꽃감.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담아서 내시면 아마 또 색다른 음식이 또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일 샐러드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추석 상차림 어떻게 보면 익숙한 요리들이지만 그쵸. 추석 상차림에서 남은 재료들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김치전과 과일 샐러드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김치전과 과일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김치전은 우선 볼에 밀가루, 소금, 다시마 우린 물, 채 걸은 김치 국물을 넣고 섞다가 달걀을 넣고 섞어줍니다. 여기에 채 썬 양파와 잘게 썬 청양고추, 김치를 넣고 섞어주세요. 밝은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뒤 반죽을 한 국자 떠넣어 앞뒤로 노릇하게 익혀주면 김치전 완성! 이제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찬물에 담가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 준비해뒀다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곶감은 꼭지를 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껍질을 깐 밤은 적당한 크기로 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 뒤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배와 사과는 껍질을 깎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소고기 적은 결 반대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볼에 연겨자, 식초, 설탕, 소금, 잣가루를 넣고 섞은 다음 준비한 재료에 부어 버무리면 과일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김치전과 과일 샐러드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추석 상차림 뭐든 아주 간편하게 추석에 그냥 휴일증으로 이거 음식 만들면서 지친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전과 또 과일 샐러드 준비했습니다. 추석 상차림에서 뭐 이렇게 남은 과일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그 김치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리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전부터 선생님 먹어볼게요. 그냥 제가 알아서 찢을게요, 선생님. 네. 정말 김치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 싶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떨어지기 전에. 우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와, 진짜 맛있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물하고 일대일 동량으로. 동량. 아니, 이게 간단한 건데. 김치 국물. 김치 국물 좋아하고요. 네. 아주 매콤하면서, 예? 아주 김치, 이런 김치에 딱 신맛이 딱 나오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느끼한 산젓 같은 거 집어 먹을 때 요거 한 입 딱 들어가면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일 샐러드, 선생님이 좋아하신다는 하는 꽃감을 죄송합니다만 방송할 땐 제 입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드시면 되니까 제가 먼저 네, 먹어볼게요. 이 소스 진짜 맛있네요.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오, 진짜 맛있는데요? 아주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주 뒷맛도 연계자가 들어가지고, 해요, 입이.
그러면서 아주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추석 상차림에서 남은 재료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요리 선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 정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추석 연휴 상차림 이어지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꼬들꼬들 북어쌀과 아삭아삭 콩나물을 매콤하게 짜낸 북어 콩나물찜과 촉촉함을 더한 북어쌀에 간장 양념이 쏙 배어 짭조름한 북어 포무침 많이 기대해주세요. 흔한 재료, 쉬운 레시피로 봄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 언제나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요리연구가 안명화. 가장 중요한 거는 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장은 이제 오래될수록 저희 조선 간장은 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오래될수록 단맛이 나는 게 우리 조선 간장이에요. 그래서 10년 된 것을 우리가 집간장이라고 하고 30년 된 거는 집진간장이라고 하는데 30년 된 간장은 우리가 그냥 쓰는 진간장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고기 재울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일품 요리를 집에서 손쉽고 맛있게 만드는 비법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소희입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계실 텐데요. 이 기경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맛깔나는 요리들 선보여드리고 있죠. 오늘도 안명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좋은 요리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매운 요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상에서 또 내려왔던 그 북어포를 가지고 콩나물찜을 한번, 북어 콩나물찜하고 또 북어포 무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포, 남은 북어포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요리입니다. 그렇죠. 네. 북어포 콩나물찜, 북어포 무침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보죠. 북어, 이제 국이 아닌 찜으로 즐긴다. 매콤하게 입맛 잡는 북어 콩나물찜과 북어포를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감칠맛 나게 무쳐낸 북어포 무침.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북어 콩나물찜 재료는 북어, 미더덕, 무, 대파, 미나리, 홍고추, 풋고추, 콩나물. 북어 육수 재료는 북어 대가리, 무, 다시마, 물.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북어 육수, 다진 마늘, 생강즙, 설탕,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 물녹말, 깨소금, 청주, 참기름, 식용유. 북어포 무침 재료는 북어. 양념 재료는 간장, 물엿, 꿀, 통깨, 다진 마늘, 생강즙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요리, 북어 콩나물찜과 북어포 무침을 시작해볼까요? 자, 언제나 추석상 차림 다음에는 이 북어포가 남기 네. 마련이죠. 자, 요거는 뭐 잘 말린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황태죠. 황태. 이렇게 그 살이 황색이 되고 또 이렇게 주물르면은 스폰지 같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린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맛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황태포를 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넣어서 아주 매콤하게 찜을 한번 그렇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찜에서 아구만 빼고 그렇죠. 북어를 집어넣는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일단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이게 지금 물에 이제 끓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통 네. 보면은 이제
그 머리는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머리를요? 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항상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그 육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그렇죠? 이걸 끓여서 또 저기 술 많이 드신 또 북엇국을 끓여주시면 끓여도 네, 좋고요. 시원하게 드실 네. 수 있는데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육수를 한번 내볼 텐데요. 네. 자, 우선 냄비에다가 물을 부시고요. 이거랑 같이 넣어서 북어 대가리, 네. 무. 네, 그다음에 다시마. 그래서 무하고 다시마를 항상 같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내시면 아주 시원한 그 국물이 될 거예요. 저희가 자, 미리 그래서 이제 끓여놨죠, 미리 끓여놨죠.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여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끓여놓으시고요. 네. 이제 저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자, 콩나물을 보시면은 콩나물이 보통 우리가 쓰는 콩나물하고는 좀 다르게 아구찜용이라든가 또는 뭐 그 매운탕 그렇습니다. 그럴 때 쓸 네. 때에 하는 그 두꺼운 그 콩나물이 되겠어요. 살 통통하고 길고. 네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보면 거두절미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찜을 하실 때는 요게 통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살짝 먼저 데쳐주나요? 네, 삶겠습니다. 데치는 게 아니라 삶는 거예요? 삶겠습니다. 삶아볼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삶는데 이렇게 물에다가 막 끓는 물에다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이거는 물이 작게 들어가고 네. 지금 이 콩나물을 넣어서요. 네.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고 이제 뚜껑을 닫고, 네. 그죠? 예, 뚜껑을 닫고 이제 끓여줍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면요. 네. 요것을 끓이면 이제 살짝만 비린내만 없어지도록 끓여주시고 네. 요것은 끓여서 찬물에 헹궈 주셔야 돼요. 그렇죠. 더 그래야 아삭아삭한 아삭하게. 맛을 네. 느낄 수가 어느 있어요. 정도나 삶아주면 될까요? 글쎄요, 한 10분? 10분 정도? 네네, 그 정도 네. 삶아주시면 자, 되고요. 뭐 삶는 자, 동안에 이거 나머지 삶는 걸. 동안에 이제 네. 다른 재료들을 준비를 하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 대가리를 뗀 네. 그거를 네. 한 3cm 정도로 이제 썰어주시는데 우선 요런 것들을 다 떼주셔야죠. 네. 그렇죠. 예, 지느러미 같은 것들 네, 다. 지느러미 같은 것들 이렇게 떼주시고 깔끔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네. 예, 물에다 이렇게 불려놓은 것은 이게 부드러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불려놓으시는데 어머님들이 빨리 불리신다고 항상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불리지 마시고 네. 언제나 마른 것을 불릴 때는 찬물에 찬물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영양분이 빠져나가질 않고요. 네, 그래서 항상 찬물에 불려주시고 이렇게 지느러미는 다 떼주시고요. 불릴 때 뭐 한참 담가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황태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네. 아주 뭐 잘 나와서 한 10분 정도만 하면 벌써 폭신폭신해지면 그렇습니다. 되겠거든요. 이거 너무 폭신폭신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칼집을 좀 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3, 이 정도를 드시기 편하게 1cm 이렇게. 요거 칼집을 내는 이유는, 양념도 잘 배지만 여기에 줄어들지 말라고. 그죠? 예, 이게 줄어들지 줄어들거든요. 말라고? 네. 줄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재료를 보면 무가 있거든요. 무가 있습니다. 자, 무도 좀 나박나박하게, 가을무. 네,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서 네. 준비하시면 요것도 물론 저 육수에도 무가 들어가서 네. 시원한 맛을 내지만 이것도 같이 드시면 굉장히 시원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무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쪽에 그냥 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드릴까요? 이쪽에다가 네, 그래서 무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채로는 미나리가 들어가는데요. 미나리요? 네, 미나리가 들어가는데 자, 미나리도 아까 3cm로 썰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것도 같은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재료하고 어우러지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더덕이 좀 들어가는데요. 네. 자, 여기 미더덕이 오늘 우리나라 미더덕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갈색으로. 그렇죠? 네, 요거랑
으로 그렇죠? 네, 요거랑 미더덕은 정말 못생겼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미더덕 걔는 이름이 조그맣고. 뭘까요? 만드기. 네네, 그렇죠. 예, 조금 회색이 나는. 네. 그런데 요것은 이렇게 꼬지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터트려 놓으라는 거죠? 터트려 주셔야 이따가 입천장 될까봐? 네네. 아. 항상 음식을 하실 때 이렇게 드시는 분을 좀 배려를 해야 되겠죠. 아, 근데 이 물이 정말 맛있는 건데. 아니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대파도 좀 어슷어슷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양념장이요. 네, 양념장이요. 네. 가장 이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 양념장을 보시면 네. 우리가 오늘은 고춧가루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고춧가루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파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네. 여기에 다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고춧가루 5큰술 정도를 넣겠습니다. 5큰술 이제 넣고요. 5큰술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 1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생강즙. 이것도 생강으로 하면 작은 술로 넣는데 생강즙을 하면 1큰술 정도를 넣으시는 게 예.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간장을 넣겠습니다. 국간장. 네, 국간장을. 그래서 항상 고추장이라든가 고춧가루가 들어갈 때는 국간장으로 하셔야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네, 무조건 그렇죠. 국간장.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설탕이 조금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금 조금 들어가고요. 네,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추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이게 지금 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 청주가 청주. 들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청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잘 안 개어지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준비했던 다시마. 그 육수를 조금만 넣습니다. 이거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넣어서요. 이게 아주 되직하게 개어질 때까지만 정도로만. 네, 이렇게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어주시면요.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은 미리 이렇게 개어주셔야 그렇죠. 예, 끓고 고춧가루 색도 예쁘게 날 수가 색선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양념을 미리 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콩나물이 콩나물이 네. 이제 잘 익었네요. 자, 그러시면 아. 좀 끄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네. 채로 그다음에 얼른 네. 그 찬물에 담가주시고요. 그래서 찬물로 그냥 이렇게 담가서 아삭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 주시고요. 그죠? 꺼내 주셔서 이제 저쪽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불러 가는 거죠. 네네, 그죠? 자, 앉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님. 네, 먼저 네. 이제 팬을 좀 달구시고요. 네, 네.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두르겠습니다. 네, 식용유를 둘러서 무하고 네. 국어를 살짝 볶아줄 거예요. 무하고. 그래서 무하고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그 진지한 맛이 없어지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거도. 그것도 넣어주시면 그거가 이제 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짝 볶아주시고요. 무하고 국하고 그러시면 먼저. 이제 시원한 맛이 나고 또 이제 비린 맛이 좀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볶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육수를 붓 건데요. 맞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 잊어서. 미더덕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육수를 부어주시는데 육수는 한 2큰술, 바로 옆에서. 2컵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자, 이 정도 붓죠? 자, 이 정도 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다 부어주셔야 돼요. 양념장. 네, 양념장을 부어서 다 붓나요? 아니면? 네, 다 부어주세요. 네. 그래서 다 끓어서 거기에 네. 양념이 다 배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잠깐만요. 네, 그렇죠. 알뜰하시네. 아니, 구아.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약간
뚜껑을 닫고 푹 좀 익혀줍니다. 자, 저거 보면 선생님 끓여지는 동안 한 몇 분, 이게 충분히 어우러지면서 끓여야 되니까. 네, 조금 한번 있으니까. 끓는 동안에 저희가 또 다른 요리. 북어 무침을 네, 해볼까요? 북어 무침 만들어 볼까요, 북어 선생님? 무침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자, 북어가 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시면 네.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머님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예, 네? 정말 추석 때 정말 상찬이 하느라고 네, 힘들었던 너무 스트레스를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망이 들고 네, 방망이 들고 하시는데 또 네. 저기 이렇게 항상 그 행주에 이렇게 싸갖고 하세요. 아무리 속상하시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싸가지고 막 두들기신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렇게 잘 그죠? 찢어서 북어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지금 이렇게. 요걸 뜯어가지고 한번 두들겨서. 네,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북어국을 끓여도 되고 네. 오늘은 이제 무침을 할 텐데 네. 이게 너무 뻣뻣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에다 살짝 넣어서 아. 살짝 꺼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물에다 넣었다가 네. 살짝 그렇죠. 넣어볼까요? 다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만 되거든 얼른 꺼내 주셔야지. 아. 그렇지 않으면 또 얘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끓죠. 예, 너무 끓고 여기에 맛있는 맛들이 또 다 빠지죠. 빠져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묻혀주시면 되는데 네. 오늘 요거를 조금 한번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볶으면- 뭐 기름을 넣고 볶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살짝만 이렇게 볶아서 부드러움을 그냥 유지하는데 이게 물기가 좀 없도록 살짝만 팬을 해주시겠습니다. 가까이 네, 그러면 살짝만 저기 막 멸치 비린맛 날리고 좀 네,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죠. 보송보송하게 예, 만들 예, 때 한번 아무것도 없이 볶듯이 네, 그렇죠. 북어포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드실 때 질감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주죠. 살짝. 그래서 살짝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뭐 양념장은 뭐 고추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게 또 매운 게 있으니까 오늘은 간장으로 그냥 같이 하도록 간장.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너무 마르게는 말고요. 그냥 이제 조금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묻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장이 있고요. 네. 저 큰- 바로 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요. 네, 콩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이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한 마리에 한 3큰술 정도 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이 해물이기 때문에 생강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향신채 생강, 중에 생강이 생강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깨소금 조금 들어가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물엿이 좀 들어갈 물엿 거예요. 들어가죠. 네. 물엿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꿀을 넣겠습니다. 꿀을 넣는군요. 그래서 매실즙을 넣으셔도 되는데 매실즙죠. 네네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다가 그냥 묻혀내시면 되죠. 네, 아주 보송보송해진 북어포를 예예. 이렇게 넣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바삭한 크런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묻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어찜이 완성이 됐고요. 포무침. 네, 북어포무침. 아주 좀 북어포무침은 아주 간단하게 네. 만들 수 있는 북어 예, 정말 예. 이 손이 가는 밑반찬으로도 너무 좋은 네. 북어포무침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들을 이렇게 네. 좀 잘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반찬으로도 아주 그냥 활용 가능한 북어포무침 완성했고요. 이제 콩나물찜. 야, 양념하고 잘 어우러지고, 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엄청 막, 이렇게. 예, 어유. 잘 되고 있네요. 자, 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대단한데요, 대단한데? 콩나물하고 네. 콩나물을 콩나물까지? 넣으시고요. 예. 콩나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다 주시고요. 아, 마지막에. 네. 자,
같이 놔두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놔두셔서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뒤적해서 네. 콩나물에도 이제 양념장이 잘 배이도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익히다가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가장자리로 예. 이렇게 녹말물을 넣어서 아, 그래서 농도를 네, 맞추는군요. 농도를 네. 맞춰주시면 맛있는 콩나물찜이 될 것 같네요. 네,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할게요. 그래서 이게 꼭 녹말이 꼭 아래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되겠죠. 저어주셔가지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 어렵지 않게 진짜 북어포만 어떻게 네. 예. 잘 근데 보통 어머님들을 보면 아구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 아구찜을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너무 쉽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구 요즘에는 또 이제 또 뭐 네, 이제 손질해가지고 가을 겨울이 되면 또 네. 이제 아구의 계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이 드시는데 네. 그냥 이렇게 미더덕만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코다리가 되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네. 하시기가 좋은데 그때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자, 네.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씩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조금씩 넣으셔서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한 북어 번쯤 이렇게 뒤적거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양념으로 네, 네. 아귀찜도 그렇죠? 네. 되고요, 코다리찜도 네. 되고요, 이건 가능합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그렇죠. 해물찜도 되고. 해물찜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농도가 딱 된 거죠, 선생님. 네. 이 정도면. 아, 네. 자, 그러셔서 끝나고요. 여기 항상 깨소금하고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깨소금 넣을까요? 좀, 네, 넣으시고요. 소금 넣고요. 참기름이요. 참기름이요. 참기름. 자, 거기 참기름. 조금. 이렇게 넣으셔서 네. 네, 반짝반짝하게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아, 좋으시는. 자,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선생님. 콩나물이 아삭아삭 살아있어야 돼요. 자,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있고요.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아, 진짜 이거 뭐. 자, 네. 저 상차림, 추석 상차림 하고 나서 북어포 남는 분들. 예, 그렇죠. 요거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양념만 잘 많이 쓰시면. 남아서 네. 이렇게 안 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북어포를 네. 육수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가리는 그렇죠. 육수 네. 내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빨간 거 이렇게 넣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북어포로 북어 콩나물찜.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는데요. 북어 콩나물찜. 북어 포무침. 정말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예, 북어포로 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북어포로 이렇게 두 가지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북어 콩나물찜과 북어 포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북어 콩나물찜은 우선 찬물에 소금, 손질한 콩나물을 넣고 삶은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북어는 찬물에 불려 손질한 다음 껍질 쪽에 칼집을 넣어 3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밝은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나각선 무와 북어를 넣고 볶다가 손질한 미더덕과 북어 대가리, 무, 다시마, 물을 넣고 끓여 만든 북어 육수를 붓고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즙, 국간장, 설탕, 소금, 후춧가루, 청주, 북어 육수를 섞어 만든 양념장을 넣어 익혀주세요. 이제 썰어놓은 채소를 넣고 버무린 뒤 물녹말로 농도를 맞춰 깨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주면 북어 콩나물찜 완성! 북어포 무침은 먼저 북어를 면포에 쌓아 방망이로 두들긴 뒤 껍질을 벗겨 잘게 찢어주세요. 그런 다음 찬물에 살짝 헹궈 물기를 뺀 뒤 밝은 팬에 볶아줍니다. 볼에 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통깨, 물엿, 꿀을 섞은 뒤 볶은 북어채를 넣고 버무려주면 북어포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북어 콩나물찜과 북어포 무침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요, 추석 상차림에서 남았던 북어포 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버리는 게 없이, 북어
콩나물찜 그리고 북어포 무침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요리들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는 또 제가 먹지가 않았지만 이게 짭조름하면서 맛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콤하면서 맛있을 것 같고 두 가지 맛을 자 우리 안명아 선생님이 만들어내셨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먹어야 되겠죠? 매콤한 거 먹으면서 자 북어포 무침. 저희 집에서도 이거 자주 만들어 먹는 요리 아니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아주 슴슴하면서도 예. 이게 자꾸만 젓가락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반찬으로는 아주 좋은 반찬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이게 북어포 먹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요. 이런 좋은 영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말 아주 푸짐합니다. 제가 아귀찜에 콩나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나물 아삭아삭거리고요. 이야, 북어도 정말 양념이 잘 배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진짜 무 한번 먹을까요? 갑니다,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북어포로 버리는 거 없지 두 가지 요리 만들어봤습니다. 내일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알짜배기 알이 한가득 고소하고 얼큰하게 끓여낸 알탕과 담백한 고등어와 구수한 된장 소스의 만남. 짭조름한 고등어 된장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요리부터 일품 요리까지 손쉽고 똑 부러지는 레시피로 즐거운 요리 시간을 만드는 요리연구가 안명화. 재료의 특성을 알아서 그것의 그런 색깔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향을 살려서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밥상 걱정 필요 없다. 간단한 재료로 쉽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비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수영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풍성한 추석 상차를 만드는 맛비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연휴는 지났지만 맛의 비법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요리연구가 안명아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추석을 정말 맛깔나게 보냈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벌써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피곤했던 우리 주부님들의 네. 노화를 방지해주는 알탕을 준비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 요즘 한참 많이 나는 고등어 가지고 된장을 발라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도 아주 맛깔난 요리 두 가지입니다. 알탕과 고등어 된장구이. 재료부터 알아보죠. 국물 먹고 알 먹고 고춧가루 팍팍 넣어 매콤하게 끓여낸 알탕. 그리고 고등어 비린 맛을 된장 소스로 확 잡았다. 구수하고 고소한 고등어 된장구이.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알탕 재료는 명란, 고니, 콩나물, 애호박, 무, 양파, 홍고추, 풋고추, 대파, 미나리. 조개 육수 재료는 모시조개, 소금, 물. 양념 재료는 고추장, 국간장, 고춧가루, 소금. 다진 마늘, 청주, 생강즙, 후춧가루가 필요하고요. 고등어 된장구이 재료는 고등어, 깻잎, 생강, 소금. 양념 재료는 된장, 다른 양파, 청주. 다진 마늘, 설탕, 생강즙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요리, 알탕과 고등어 된장구이. 재료 준비 끝!
자, 먼저 알탕부터 선생님 만들어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알. 자, 지금 알하고 이게 곤이죠, 선생님? 네네. 이거는 저기 수산시장 가서 사는데 선생님은 어디서 사세요, 이런 거는? 뭐 마트에도 다 있어요. 마트에도 요즘은 예, 예. 마트에도 있고 우리가 알탕을 할 때 꼭 고니를 좀 넣어주셔야 맛이 깊은 맛이 또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만 하는 것보다는 요 고니를 같이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 네.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애는 어떨까요? 애라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네, 아이고 맛있죠. 그것도 맛있죠. 네, 네, 예,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알은요, 네.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셔가지고요, 아. 이렇게 건져 놓으셨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알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알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알끈이 별로 없네요. 이제 네. 검은 줄이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알 네, 건지가 그런 거는 이제 살짝 잘라서 제거를 하셔야지 그렇죠. 가위로 네, 네. 터지지 않도록. 터지지 그래서 이제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탕을 끓이는 거잖아요. 네, 국물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육수를 내시는데 네. 육수는 이제 모시조개 국물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그래서 이제 조개를 사오시면 이 조개가 이제 갯벌에서 많이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갯벌에서 나니까 속에 해감. 예, 갯벌 흙이 많이 네.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네. 해감을 시키는데 보통 소금물이 바닷물과 같은 정도 좀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컵당 작은 술로 하나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었어요. 네. 그런데 넣어놓고 이렇게 밝은 데다 놔두면 얘가 안 해감을 되죠. 안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검은 비닐봉지 네네네. 넣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이제 해감이 되거든. 네. 이제 그 물을 버리시고 사실은 이것도 빠락빠락 씻어주셔야 씻어야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신 다음에 네. 자 이제 물이 팔팔 끓으면 네, 불로 그래서 갈까요, 이제- 선생님? 네. 자, 자 가시죠. 그러면 여기다 네. 이제 물을 좀 부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물을 붓고요. 자, 요 물이 끓을 때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이거 바로 넣는 게 아니라요? 네네. 아, 왜? 그렇게 먼저 끓이시면 오래 끓이면 질겨진다고. 아, 했잖아요. 이 살이. 예, 예. 아, 그래서 끓을 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좀 넣으시고요. 네. 항상 뭔가를 끓이고 데치고 할 때는 이렇게 소금을 넣으셔야지 끓는 점이 높아져갖고 그렇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발열점이.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끓을 여기다가 때? 이제 끓을 때 요거를 집어넣으셔서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가 입이 벌어지거든. 네. 얼른 이렇게 저희가 미리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미리 자, 끓을 때 해놨어요. 보시는 게 바로 넣었는데. 자, 넣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입을 열고, 네. 이럴 때 바로. 이거. 네. 이러면 육수가 예. 제대로 다 나온 익었거든요. 거죠? 예, 이렇게 네. 해서 뽀얀 육수가 나오면 이제 된 겁니다. 아. 그때 이제 얘를 건져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건져주시고요. 네, 그래서 건져주시고 이거는 이제 따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끓을 때 넣는 이유가. 네. 모시 쪽에 살이 너무 질겨질까봐. 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도 육수는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할 텐데 네.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 이제 네. 콩나물이 있네요. 네. 이렇게 콩나물도 또 오늘도 이렇게 어제 그 북어 콩나물찜처럼 이게 정말 굵은 아귀찜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네네 그런 콩나물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를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도 같은 넓이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을이니까. 같이 이제 넣어주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도톰하게. 해주시고요. 네, 썰어서 그래서 준비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네. 또 이제 재료를 같은 모양으로 썰어줘라. 그렇습니다. 제가 정갈하게. 늘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호박도 보통은 다 이렇게 반달형으로 많이 써시는데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썰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제 무하고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끓여주시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슷어슷 썰으셔가지고 물에다 담궈서 씨를 그냥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겠죠? 네. 선생님이 늘 그러셨죠.
그 고추는 정갈하게 이것도 예, 이렇게 해서 넣어서 씨를 좀 빼서. 씨 빼라니까 또 열심히 다 빼시진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떨어지는 것만 이러면 요리가 좀 깔끔해지죠. 깔끔하죠. 네. 맞습니다. 다 준비가 됐으면 재료는 다 이제 다 준비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양념장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지금 네. 어제도 그 네. 국어 콩나물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네. 양념이라고 그랬는데. 양념장이거든요. 네. 자, 자, 양념장을 만드시는데요. 네. 자, 우선 고추장 2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고춧가루. 물론 조금 더 매콤하게 하실 분들은 네. 요거를 이제 반반씩 넣으셔도 되고요. 고춧가루를 좀 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2개 넣고 고추장을 1개 넣으셔도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늘 다 들어가겠습니다. 마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강즙. 역시 그죠? 해물이니까. 네, 해물이니까 생강즙. 그다음에 생강즙. 그다음에 요거 후추도 후추. 넣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청주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청주 들어가고요. 비린맛 자, 잡기 그다음에 위해서. 요거는 간장은 간장인데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그래서 국간장을 넣으시고 선생님이 어제 그러셨잖아요. 고춧가루랑 고추장 갈 때는 꼭 네. 국간장이 아유, 간다. 잊어버리지도 간요. 않으시고 네. 아, 그럼요. 잘 기억하시네요. 배운 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또 이렇게 좀 불려놔요. 숙성시켜야죠. 숙성시키는 불려놔야죠. 때 고춧가루가. 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매운탕을 끓일 때는 끓는 물에다가 생선을 넣고요. 그죠? 네. 생선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다음에 야채를 넣고 그다음에 네. 양념을 넣으면서 끓여주시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알탕은 처음부터 끓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끓여야 된다. 네. 아, 그게 다른 점입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불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 넣겠는데요. 매운탕은 다르구나, 예, 조금 알탕은. 달라요. 그래서 끓이는 방법이 다른데 네. 여기는 네. 물을 먼저 깔아야죠. 물을 먼저 깔까요? 무하고 네. 그다음에 콩나물 밑에다 콩나물 까시고요. 들어가고요. 그죠? 콩나물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까요? 호박? 자, 아니요. 저기 알을 넣으셔요. 알을. 네, 알을 알을 넣을까요? 넣겠습니다. 자, 명란 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네. 이거 알탕에 명란 생알 말고 저기 그런데 명란 젓 젖은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아, 넣으면 안 그래서 되나요? 넣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란 자, 명란 계란탕 할 때 네네, 그렇죠. 그거는 괜찮지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야채도 같이 네. 넣으시고요. 또, 이렇게. 양파도 넣고 양파도 네. 넣고. 오늘은 다 넣을 거예요. 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끓여주면 넣으시고, 되는군요. 예, 이제 요거 3개를 남겨놓으시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겨놓으시고요. 이제 여기다 육수를 부으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그 여기에 조개탕, 있던 뭐지, 육수를 조개탕. 지금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뚝배기라서 이거 좀 데펴놨거든요. 예. 지금 금방 끓어오를 겁니다. 이러면 네. 알 그래서 알탕에서는 알이나 고니가 풀어지니까 뜨거울 때 넣으면 안 되고 그렇죠. 찬물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다 끓인 다음 넣은 다음에 이제 끓여주셔야 되는데 네. 이때 먼저 양념장을 반만 넣으세요. 반만요. 예, 아. 반만 넣으셔서 일단 이 양념장이 여기 잘 배 수 있도록 이렇게 반만 넣어주시고요. 반만 넣으시면 또 왜 그러냐고 왜 반만? 또 예. 의심이 가겠죠. 네. 예, 이거는 한 그래도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끓여놓으면요, 이 마늘과 생강의 향들이 다 달아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끓인 다음에 다시 저거를 넣을 때 나머지 양념장을 넣게 되면 그대로 생강향, 마늘향이 그대로 있어서 훨씬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네. 양념을 예. 나눠서 그래서 넣는다는 항상 포인트. 이렇게 넣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나머지 끓는 재료는 동안은요. 네. 나머지 재료는 저기 끓고 나면은 다 네, 그렇죠. 마무리할 때 넣으면 되고요. 넣으면 되고요. 자, 이제 끓는 동안 네. 오늘은 자, 네. 또 요즘 이제 가을철에 네. 고등어가 좀 비린 맛이 많이 난다고 이제 네. 그러는데 이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된장에다 네. 재웠다가 하시면 네. 비린 맛도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 네. 된장구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보시면은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고등어가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빛깔이 네. 아주 그냥 제철이고 아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늬도 굉장히 무늬도 예쁜데 예쁘고요. 네. 저기 멀리서 오는 애들은 굉장히 이게 진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거랑 구별을 할 수 있는 네.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네. 미리 사오시면 언제나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시면 소금을. 그렇죠. 아. 예, 소금을 항상 뿌려주시면 네. 살이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린맛도 없어지는 네.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양념장이 필요한데 그렇죠. 오늘은 이 양념장이 된장이에요. 선생님. 네 된장이에요. 네. 그래서 된장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된장 쓰셔도 되고요. 집된장은 조금 그러니까 짜죠. 네. 짠맛이 있어서 한 2큰술 반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된장하고 이건 미소 된장과처럼 이게 좀 이렇게 연하네. 집된장. 네네, 그쵸? 예. 그다음에 요거는 청주예요. 청주요. 네, 청주 넣으시고요. 역시. 그다음에 여기 생강즙이도 생강. 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고등어니까.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이요. 네, 설탕. 그다음에 요거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서요. 네. 먹고 여기에 이제 양파 가른 양파 거. 가른 거. 네, 오. 양파 가른 거를 넣어서 아. 예, 그러니까 정말 냄새가 고등어의 비린 맛이 없어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생강즙, 그래서- 네네. 다진 마늘, 뭐 청주 다 들어갔으니까 네네. 냄새가 안 나죠. 그렇죠. 고등어 비린내가.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넓게 하셔서요. 자 이제 고등어를 여기다 재워줍니다. 이거를 재워주세요. 된장 무침이니까.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저기 소금에 절인. 네, 절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묻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절여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네. 여기 이제 쏙쏙 들어가겠죠? 그렇죠, 된장. 네, 그래서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면 요거 가지고 이제 호일에다 좀 싸서 구워주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거 2시간 정도 재는 걸 저희가 준비를 네네, 했어요. 그렇죠. 예. 요거를 호일에 싼다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이게 지금 양념장이 다 배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양념장을 좀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아, 양념장. 예, 조금 걷어내야죠. 그렇군요. 이제 재워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호일에 싸서 구워주시는데, 호일에 싸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습기도 있고 해서 촉촉하게 되고요. 아. 마른 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구울 때 네, 네. 호일 안에다 넣어서.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네. 조금 기름을 조금 발라주셔야 돼요. 네. 요게. 그래서 조금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기름 바르는 이유는 이 아니, 바닥- 잘 떨어지라고 잘 떨어지라고 이제 이따가. 발라주시구나.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걸 넣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구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위에 된장들을 네, 조금 이제 꺼내고. 없애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여기도 그래서 넣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자, 이제 이러고 굽는다고요? 네. 아니, 이러고 오븐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네, 좋죠. 오븐에 또 해도 좋죠. 네. 좋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구워주시는데, 여기로 한 12분, 또 뒤집어서 8분 정도 하시면 아마 맛있게 아, 구워집니다. 고등어가. 네, 네. 이러면 냄새 하나도 나지 않겠네요. 네, 하나도 안 나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오븐에 들어가면 한 몇 분 정도 넣는 거죠? 5분은 한 13분 정도? 네. 13분 정도. 네, 그 정도 구워주시면 아주 예쁘게 구워지는데요.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뒤집고 한번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 굽는 동안 요거 한번 보죠. 한번 이제 볼까요? 다 네, 선생님. 익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제, 다 익었어요. 그러면 예. 이제 호박이 익으면 거의 익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익으면 네. 이제 여기에 야채랑 나머지 야채랑. 야채랑 양념이랑 이제 양념이랑,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항상 요거를 미나리, 그다음에 파. 풋고추, 홍고추, 네. 대파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요걸 넣으시고는 항상 요거를 양념장을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마늘의 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음식의 맛이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국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국을 끓일 때도 처음부터 마늘을 넣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네, 예, 네. 그러면 맛이 이제 다 그 향이 달아나요. 달아나서 마늘 없어지거든요. 향이. 네.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에 넣되 항상 한번 끓여라.
한번 끓여라. 네, 한 소끔. 생마늘을 드시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넣고 나서는 센 불로 한번 끓여라. 그게 이제 또 하는 방법의 포인트거든요. 어느 집 같아요. 수제비도 마지막에 마늘.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늘은 뭐든지.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맛이 더 살아난다. 향이 이제 네. 살아나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시고 우리 이거 잊어버렸네요. 저게 자, 넣어야죠. 여기 저게 이제 모시조개. 모시조개를 그렇죠. 이렇게 비싼 모시조개를 네, 넣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넣어야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이것도 다 까서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까서 넣는 그럼 안 돼요. 왜요? 이거 비싼 거 넣는데.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모시고 자, 이런 거 한 소끔만 끓여주면.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알탕 거의 다 완성되고 있는데 저희 고등어 조림에 고등어 네. 저 된장 구이에 네. 이 깻잎이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같이 드셔야죠. 같이? 네. 싸서? 생강하고. 싸서? 아니요. 이제 같이 채를 썰어가지고 아. 장식을 좀 할까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깻잎을 이렇게 하셔서 네. 아주 곱게 채를 썰어 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채를 곱게 썰어 주시고요. 이 깻잎하고 고등어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에 고등어 조림이었나? 가시조림이었구나. 네, 이 조림에 깻잎을 이렇게 무하고 같이 까니까 정말 향이 그쵸?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향 때문에 그런 그 비린 맛들이 좀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생강도. 이거 하고요. 생강도 이렇게 네. 채를 쳐서 넣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물에다 살짝 이제 담갔다가 좀 매운맛을 조금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강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넣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 고등어. 보시면요. 고등어가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앞뒤로 계속 뒤집은 거죠? 뒤집어서 보니까 어.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아주 잘 익은 거거든요. 이게 아까 선생님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12분 8분. 11분, 8분.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하시면, 네. 아래는 12분,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네, 8분. 뒤집어서 8분 하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저거 자, 도마로 그러면 이제 저거 할까요? 네. 너무 제대로 깨끗하고. 요것만 가져갈까요? 그러면? 아니죠. 이것 좀 가져가야죠. 이거 올려놓을 때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이거를 좀 깻잎을 까시고요. 깔고. 네, 이렇게 까시고. 네. 그래야 같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깔아주시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실 때는 네. 이게 이제 잘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아까 기름을 발랐기 했으니까. 때문에 잘 떨어지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예. 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요 위에다가 이제 생강을 좀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생강을 채로 친 것을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같이 이렇게 드시면.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된장구이는 야, 이렇게 해서. 자, 고등어 된장구이 아주 멋들어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탕하고 같이 올려놓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올려놓을게요. 아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네. 있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 아주 그냥 제대로 네. 몸에 좋은 뭐 두 가지 재료, 이게 제철 재료인데요. 그쵸, 예, 네. 제철 재료. 아주 업그레이드 네.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은 조리 순서지만 이런 거 같이 체크하면서 손쉽게 만들어본 알탕과 고등어 된장구이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알탕과 고등어 된장구이를 복습해볼까요? 알탕은 우선 명란과 고니를 잘 손질해 준비해주세요. 모시조개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끓인 다음 건져냅니다. 달군 뚝배기에 나박선무와 콩나물, 명란과 고니를 켜켜이 넣고 썰어놓은 애호박, 양파를 올린 뒤 모시조개 육수를 붓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반만 넣고 풀어 20분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썰어놓은 미나리, 어슷썬 대파, 홍고추, 풋고추를 넣은 뒤 남은 양념장, 모시조개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알탕 완성! 이제 고등어 된장구이를 만들어 볼까요? 고등어 된장구이는
우선 손질한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밑간해주세요. 여기에 된장, 청주, 생강즙, 설탕, 다진 마늘, 다른 양파를 섞어 만든 양념장을 발라 2시간 동안 재워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장을 걷어내 기름 바른 호일에 싼 뒤 팬에 넣고 20분간 앞뒤로 구워주세요. 잘게 썬 깻잎을 그릇에 깔고 그 위에 구운 고등어를 올린 뒤 생강채를 얹어내면 고등어 된장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알탕과 고등어 된장구이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늘상 해먹던 알탕과 된장 그 고등어 구이가 아닙니다. 아주 색다르게 뭔가 이렇게 조리 순서에서도 그렇고요. 된장을 바른 고등어를 호일에 싸서 굽는 것도 그렇고요. 차원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 엄명화 선생님의 두 가지 요리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장구이부터 먹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도 이렇게 그대로 집어서 먹는 거죠, 선생님? 네. 통째로. 너무 많은 건가요? 밥은 먹을까요, 선생님? 아니요. 다 먹을까요? 네. 아니, 살이 촉촉해요. 그리고 네. 비린 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전 된장 많이 발라서 짤 줄 알았는데 안 짜요. 정말 맛있네요. 거기다 깻잎 향까지. 아, 진짜 고급스러워. 이거 정말 반찬도 좋지만 이 술안주도 엄청 네.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알이 액기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는 박격것의 제 박씨이기 때문에 네. 아시지 않습니까? 먹겠습니다. 그렇구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알은 찬물부터 끓여라.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양념장을 반으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끓여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니가요, 네. 하나도 안 묻어졌어요. 확실히 네, 그쵸? 찬물에 넣어같이. 예. 처음부터 같이 끓이니까. 그 국물이 정말 아주 진한 맛이 나네. 이게 네, 확실히 그쵸. 모시적의 네, 국으로, 네, 네. 탕으로 육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육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선생님 제대로입니다. 제대로입니다. 자, 알다 보니까 아주 커미집에 또 네. 아주 땀이 또 좀 나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들 이번 추석 상차림 뭐 평소에는 아니지만 기억하셨다는 얘기를 꼭 만드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조만간 다시 한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맛의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맛에 영양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요리연구가 임종현과 함께 손쉽게 만드는 우리 집 별미 요리를 차려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보가 가득한 설명으로